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결국 선거 없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선거 없이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 오히려 언제 선거할지 보다도 실제로 선거가 가능한 거냐라는 걱정까지 이제 드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헌재가 고민을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하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너무 기약 없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해석 자체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운 방식으로까지 지금 번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선고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추측부터 시작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 선고 일자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추측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의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합뉴스가 오늘 오후에 낸 단독 보도를 보니까 재판관들이 아직까지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것인지 혹은 뭐 몇 명이나 뭐 그런 것인지 이런 것까지 이제 자세한 취재는 불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헌재 내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연합뉴스의 이 보도 내용입니다. 한 달 넘게 지금 벌써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각자의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최종 마무리 단계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여전히 평의에서 논의를 반복하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취재 내용이고요. 선고일이 예고가 되려면 결국 이제 최종 판결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각하냐 이런 표결을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그 시점도 판결의 시점도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보도를 접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미 비슷한 보도를 너무 여러 번 접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단독 보도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나오던 얘기들이고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이요.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그날까지 가게 되면 정말 어떤 국정이 이 나라 전체가요. 파국에 이르는 상황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하고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명이 될 경우에는 탄핵 심판 자체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상태를 언제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지는 완전한 이제 그 혼란의 상황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거라서 헌재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그 날짜를 넘기는 거는 어마어마한 부담이고 헌법에 대한 이제 뭐 최종적인 심급 결정 기관인데 헌재 기능의 마비 상태가 시작이 된다는 거는 그 자체로 과연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인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이미 많은 시민들한테서 그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4월 18일 넘기게 된다면은 뭐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역사적 사명이 사실 끝났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그거에 대한 부담은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묻는 어떤 상식적인 질문. 이 정도 행위를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파면을 못한다면 파면 결론을 못 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논리는 무엇인가?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분노들이 지금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 달 정도가 흐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테면 이제 2월 25일에 변론기일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요. 3월 뭐 중순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심사숙고하는 모양이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했었고 헌법 학자들이라든지 뭐 법조계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들을 많이 냈는데 지난주부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어떤 사정이 발생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사실상 사고처럼 바라보고 있는 어떤 분위기로 좀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헌법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도로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도 뭐가 남아있길래 혹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뭔가 결정을 못 내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하는 얘기가 이미 그 자체로 헌재의 위기다. 여기서 더 길어질 경우에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냐고 물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학자들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는 각자 입장에서 헌재의 신속 선고를 촉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이례적으로 눈에 띄는 지난 주말부터 이례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계속해서 헌재의 빠른 심판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오늘 오니까 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까지도 나서서 예.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 SBS 취재 수첩을 통해서 불거졌던 이른바 이제 5대3 예. 이 대치론 예. 이것들이 이제 여권 내에서 재확산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신념처럼 좀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그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빨리 결론을 내라, 기각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그 기각설이나 혹은 뭐 대치설이 증명된 적은 없는 그냥 네.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예.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고 예. 뒤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헌재의 결심 이후에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어서 잡으라 뭐 예.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사실 이제 같은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닌 걸로 예. 보이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다가 중간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붙이지 않고 예. 윤석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나서는 예.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눌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은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참 듣기가 아주 거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일까? 지난번에 이제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예.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김용현 측의 변호인들이 유독 이제 호칭 문제를 가지고 재판부에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예. 그때도 검사들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뭐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이제 뭐 직책을 빼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피고인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책을 불렀는데 호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을 붙이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여당의 지도부도 혹시 김용현 측 변호인들처럼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자명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파면 결정이 안 나오니까 작가들부터 보수 농객까지 지금 파면을 촉구하고 나선 거죠. 그야말로 뭐 모든 시민, 직종을 가리지 않는 모든 예. 시민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사의 제목 자체가 한강부터 조갑제까지였는데 국회 측에서 최근 사회 각계에서 쏟아져 나왔었던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한 촉구 예. 이 내용들을 시국 선언문들을 모아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자료로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총 467쪽에 달하는 분량이고요. 예. 여기에는 유흥식 추기경 지금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예.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유흥식 추기경이 시국선언 메시지를 냈던 것 그리고 이제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 그리고 소설가 한강 작가 등등 문학계 종사자 414명의 시국선언도 있었고요. 예. 참여연대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시국선언문과 성명 등등이 이제 포함됐고 국회 측 자료에 이제 추가로 포함된 내용들이 좀 주목을 끌었는데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라든지 예.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인터뷰, 뭐 칼럼 이런 내용들도 함께 수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갑재 전 편집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에 가장 목소리를 강하게 예.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지난 21일자 칼럼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열려있는 지옥문을 닫고 공화국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썼고요. 네. 오랫동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옹호를 하는 입장이었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도 지난 22일에 본인의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이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혁명 수준의 민중 항쟁이 벌어져서 하야하게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천주교 사제들 그리고 수도자들 3,462명의 시국 선언이 있었고요. 한국작가회의의 문학인들도 긴급 시국 선언을 내놨고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들의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등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국회 측에서 자료로 제출한 참고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강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던 이 논객들마저 워낙 자명한 사안이니까요. 파면을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키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란을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고 무력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추구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황과 관련된 증거들은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혹은 뭐 CCTV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확인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보수 논객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에 기반한 국가를 지지한다면 뭐 비슷한 입장들을 많이들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가진 법률가들은 그 얘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각 결정문을 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강조해 온 사안인데. 뭐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대한변호사협회, 그러니까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도 변협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주로 취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시국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극적 언급을 좀 피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협에서도 나서서 이제 성명을 낼 정도라면 법조계의 대개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힘의 조경태 의원도 강하게 얘기했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늘쯤 오니까 이제 목소리가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육선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내에 이제 최다선 의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관련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 헌재 판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정권이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찬성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뭐 5대3 뭐 교착론이니 뭐 이런 그 루머들 루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루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만 헌법에 정통한 학자들이나 혹은 법조계의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다면 8대0 전원일치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목소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직까지도 안에 내부 내용은 알려진 게 없지만요. 최악의 상황에 대한 가능성들이 그래도 대두하면서 각 당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좀 이번 주 들어서면서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4월 18일을 넘기게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고요. 그 2명의 헌법재판관, 이제 이미선 재판관과 문영배 재판관은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몫의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임명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간에 이제 이 관련 법안을 좀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이 지명한 재판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치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추진합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뭐 이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헌재 법안에 삽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서 18일 이전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시각들이 엇갈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이 법안이 통과를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회로 되돌아와서 재의결에 들어가게 될 텐데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 기류로 봤을 때는 이 법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폐기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18일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법안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로 이송되고 나서도 법안은 이제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혹은
제2호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끌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예.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까지 보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수를 좀 최대한 해본다라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하는 법도 제출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예. 맥락입니다. 만약에 이제 4월 18일을 넘길 경우에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고 예. 그대로 이제 임기를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재판관이 오기 전까지는 연장해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예. 일단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조금 전에 이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게 확인이 됐는데 이성윤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제 발의한 법안이고요. 이 법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애초에 헌법재판관은 뭐 임기가 이제 6년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이 임기를 넘겨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이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권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고 이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협의하기 전에 일단 법안 심사 1소위에 회부될 때 국회 전문위원들이 네. 이제 법안의 내용을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혹은 논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 검토 의견에서 헌법에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법률안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2가 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다소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선언적 의미 혹은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한다는 의미 뭐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하나 잠깐 소개해 볼까요? 예. 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정권 교체론이 예. 정권 연장론에 비해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이제 앞서 있다라는 예. 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서의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지난주 조사 때보다 3.2%포인트가 올라서 57.1%를 나타냈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손을 든 의견이 2.6%포인트 하락해서 37.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19.3%까지 이제 크게 벌어진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론이 이 격차를 조금 벌리는 뭐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조사보다 3.7%포인트가 올라서 47.3%를 기록을 했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3.9%포인트가 내려와서 36.1%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도 역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이후에 좀 바뀌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여론이 이제 반영됐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들의 경향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정상 범위 안으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의 총 결집이 좀 흐트러졌다라고 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민주당 우세로 좀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정권 교체론이 이제 정권 연장론을 압도하는 그런 양상들이 점차 좀 이 격차가 벌어지는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우위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제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 좀 강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 여론조사들과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짧게 한 1분 남았는데 여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 등 72명을 고발했다. 이건 뭔가요?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무위원에 대한 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뭐 그 뒤에 이제 이어질 여러 이제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총탄핵해서 이제 국회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내란 음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